자,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의 식물의 호흡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식물의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호흡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호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운동도 두 글자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맞죠? 호흡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공기를 들이마시는 걸까요? 맞아.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마시고, 이 과정을 식물에서도 이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호흡은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자기가 만든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든 기체, 맞아요, 산소입니다. 요거를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그대로 사용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한답니다. 그러면 호흡하는 과정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한다 했으니까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더해주면은 뭐가 되게? 자, 이거는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이 과정을요,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 과정을 그렇죠,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호흡과 광합성은 엄청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광합성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쵸, 빛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과정인 호흡은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일까요? 아니겠죠. 반대 과정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쓰인다라고 해서 생활 에너지라고 씁니다. 생활 에너지. 자, 이런 생활 에너지로는 식물들이 자기 몸을 키우는 생장 활동을 하거나, 또는 번식 활동을 하거나, 또는 생명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호흡하는 거나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고요. 등등등 이런 거에 쓰인다, 에너지가. 그래서 광합성은 영양분, 즉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했고, 호흡은 반대 과정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과 호흡의 또 다른 특징을 볼게요. 식물의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지만, 왜 낮에만 일어날까? 그치, 당연히 광합성이니까 빛에너지가 있을 때만 일어나겠죠. 빛에너지가 있을 때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어난다. 낮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늘 식물은 호흡을 하고 있다. 빛이 있든 없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식물의 호흡을 가지고 광합성과 연결시켜서 기체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신경 쓰지 말고 기체에 대해서만 보면 됩니다. 광합성과 호흡에 관여하는 기체는 두 가지죠. 산소랑 이산화탄소예요.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물론 한글로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걸 좀 익숙해집시다. 시험 문제에 한글로 적어도 되고 화학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화학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 두십시오. 1단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기체 교환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낮에 보겠습니다. 낮에는 보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래. 그러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왜 많을까? 당연히 빛이 있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식물에서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게 될까요? 그치, 자기가 필요한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게 되겠죠. 광합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산소를 내보내는 어떤 기체 교환을 하게 된다. 근데 밤에는 보면 빛이 없잖아. 빛이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 한다 안 한다?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는 식물에서 호흡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나므로 어떤 기체를 흡수하게 될까요? 호흡하려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O2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빛이 있는 낮에 식물은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를 일부를 호흡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근데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거의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이유, 식물을 많이 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맞죠? 우리 인간이나 지구에 좀 해로운 기체, 이산화탄소, 온실기체는 방출을 거의 하지 않고 산소를 많이 방출을 해줍니다. 이게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이 주는 이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낮에 있잖아. 낮에 빛의 세기가 강해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대. 그러면 사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눈에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어떻다? 그치, 실제로는 아니다. 광합성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호흡도 당연히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광합성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체 교환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닙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광합성과 호흡 비교는 수업 시간에 오면 같이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